녹화를 시작. 지금 여러 선생님 어떠세요? 지금 화면에 학습 모듈이라고 하고 어, 커피 로스팅이라고 하는 게 보이십니까? 예. 오늘 한미람 선생님 또 한정우 선생님 한 성이 한은 다 청주한 씨 아닙니까? 제 고향이 청주라. 네, 맞지요? 맞습니다. 한 씨는 모두 하나죠. 자, 오늘 강의의 내용은 좀 지루할 수도 있을 텐데요. 되도록이면 요 텍스트 보는 것을 어, 첫 시간으로 제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 선생님께 나눠드린 이 NCS 학습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를 대비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NCS라고 하는 것은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하는 거죠. 내셔널 컴피턴스 스탠다드 해서 2015년에 만들어집니다. NCS가 2015년에 만들어지고 무엇이냐 하면은 이때 왜 만들어졌냐면 사람들이 스펙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해외에 젊은 친구들이 해외 연수를 가고 유학도 가고 난리다. 근데 정작 그렇게 해서 돌아온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크게 큰 효용도 없고 해외에서 연수를 했다거나 유학을 했다 그러면 국내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이 상대적인 피해를 본다. 자, 따라서 국가가 어떤 한 사람이 전문가로 성장했는지 아닌지를 이른바 국가가 보증해 주자. 자, 그렇다면 국가가 지정한 어떤 기술 교육이나 이제 주로 기술 쪽에 맞춰져 있는데 기술과 기능 쪽이에요. 그 NCS라고 하는 커리큘럼을 국가가 관리하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바리스타라고 한다 그러면 저 미국에 가가지고 SCA 본부라든가 뭐 이런 데 가봤자 다 사실은 민간 단체거든요. 아무튼 이제 가서 돌아오면 어, 바리스타 전문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러지 말고 국내에도 바리스타를 가르칠 수 있는 어, 공간, 그 기관들이 많이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리스타를 가르치는 기관마다 수준 차이가 너무 나더라. 잘 가르치는 곳도 있지만 이렇게 들여다보니 국가 자격증을 운영하지 않는 커피 교육의 경우에는 제 멋대로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체계도 없고 그냥 자격증이라고 해서 초창기에는 그냥 협회가 자격증이란 이름으로 주었던 거죠. 이제 그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큰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어떤 제도적인 걸 잘 몰랐을 때에는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와인을 하다가 커피를 공부한다고 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이제 그 과정을 봤더니 사실은 당혹스러웠죠. 왜냐면은 그 저쪽 신사동인가 어디에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르라는 거예요. 마치 학력고사를 치르던 기분으로 학교의 교실에 들어가 가지고 벨도 울리고 사람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무슨 국가고시를 치르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고 나중에 아니라 그거를 보면서 이게 참 사람들을 홀리고 있구나. 이 민간단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마치 국가의 권위를 가지고 국가 기능 시험을 자격증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하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바리스타 자격증은 이렇게 특정 협회가 공고하는 1년에 뭐 몇 번 그때 응시를 해서 배우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치 운전면허 자격증을 따듯이 문제집 풀고 와서 시험을 치르는 거구나. 자,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험을 치르고 나면 그 필기 시험이 합격됐다는 얘기를 듣고 지정 검정장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지정 검정장에 가가지고 거기에도 뭐 순서를 기다려야 되겠죠. 자, 그리고 거기에서 수험표도 받고 또 복장은 또 왜 이렇게들
신경 쓰게 무슨 앞치마에 무슨 색 티셔츠에 언제부터 나와서 쟁반에다 뭐를 받쳐놓고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제가 있었던 교육기관에서는 글쎄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뭐를 배웠는지. 이론은 문제를 풀었고, 그 다음에 계속 초를 재면서 쟁반에다 받쳐가지고 피처 2개, 린넨, 그리고 그 행주, 그리고 머신 앞에 올라가면은 행주를 위에다 두고 밑에다 두고 바닥에다 두고 린넨을 갖다가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딱 붙일 수 있는 클립 같은 거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위에를 닦고 잔을 다 내려놓고 잔을 예열하느라고 물을 다 부어두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제 머리 뒤쪽에 두 사람인가가 앉아 있었고 그거 추출한 거를 이제 갖다 주면 어, 맛을 설명하라 그랬나요? 그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죠.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예전에 제가 할 때는 이제 특정 단체 하나만 하니까 그 하나가 기준이 되었었는데 이제 슬슬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소수의 사람들이 자격증을 딸 때는 그 특정 협회에서 했는데 이제 다른 데에서 이른바 선수들이 교육사업을 하는 사람들 와서 봤더니만 저거 저럴 필요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본인들이 이제 만들어서 자격증을 이제 학교에서 요즘에는 바리스타 시험 학교 빌려서 본다 그러면은 요즘 MZ 세대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이제 권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없었던 권위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끼리 여기서 특정 업체를 얘기한다면 퍼스트라든가 코리아라든가 이제 이런 단체들이 뭐 GCS 글로벌 커피 스쿨 뭐 유타주에 있고 또 이게 또 국제 자격증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퍼스트나 코리아에서는 또 국제 자격증을 따게 한다. 자,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국가가 저건 저럴 필요가 없다 해서 NCS라고 해서 시골의 작은 원장이 혼자 하는 공방처럼 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조금 과장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NCS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약간의 휴게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소수 한 6명만 NCS 한 과목만 운영하겠다 그래도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 선생님 공방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공간에 물론 이제 학원 설립은 하셔야 돼요. NCS는 아직 공방 단위에서는 NCS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거는 민간 단체가 하는 것들 하는 에, 자격증들은 이제 공방 같은 데서 하거나 작은 데서 하고 카페에 뭐 쉬는 날 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마치 특정 머신을 가지고만 바리스타 자격증이 나는 것은 아니죠. SCA나 그다음에 최근에 하고 있는 GCS나 국제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국제 자격증도 아닙니다. 그것도 민간 자격증이고 외국에서 딴다고 하니까 이제 뭐 굉장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오늘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다룰 겁니다. SCA의 로스팅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사전에 제가 배포해 드릴 테고. 그래서 NCS는 우리 국가가 제시한 기준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 NCS의 학습료들, 이거는 뭐 저의 관점이에요. 과연 국가가 제시한 이 커피 로스팅의 이론들이 현장에서 그 커피를 갖다가 자격증을 취득해서 현장에서 로스팅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다뤄지는 것들이 과연 현실의 로스터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 저거만 알면 다 할 수 있다. 저거만 알면 혹시 기본이 되는 것이냐? 이제 이러한 제한이 되느냐라는 거죠. NCS의 틀 자체는 멋졌는데 이 안에 들어가서 커피 로스팅 교육부 권위가 있죠. 교육부가 검증한 것이고 그리고 NCS 학습료들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출처를 명시하고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건 제가 NCS의 홈페이지에 가서 학습료들을 다운로드 받았고 누구나가
누구나가 다 이 내용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어, 이거를 가지고 공부하고 하는 데에는 전혀 어, 문제가 돈을 받고 파는 것도 아닙니다. 음? 그래서 NCS가 무엇인지라는 것을 교육학적으로 체계를 잘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로스팅은 바리스타와 달리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로스팅을 했던 건 이제 뭐 예를 들어 호기심에 했던 경우도 있고 어떤 카페가 본인의 전문성을 알리기 위해서 로스터 자격증도 갖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기의 전문성에 대해 걸맞는 어떤 스펙을 갖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괜찮은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을 올바르게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격증이라는 이제 형태의 이름이고 그걸 한 것이 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낫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남발이 되거나 제대로 된 이야기가 아니고 엉뚱한 이야기로 사람을 이끌어가서 자격증을 부여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안 하는 것만 못하는 거죠. 여기 네, 메시지에 정종현 선생님께서 커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커피를 만드는 절차를 배웠던 것 같아요. 커피 지식은 기억이 안 납니다. 예, 물론 이제 저도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을 때 그때는 그 당시에는 기술적으로 카푸치노의 하트를 만들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 많은 이제 커피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저도 입문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바리스타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일이지만 예, 특이하게 어떤 지식이 없어도 가르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NCS 모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국가가 여기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석박사들이 모인 자리가 아니라 커피를 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알면 현장에서 전문가로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밑거름이 되는 지식일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선생님께서는 이제 학원에서 NCS를 한다 안 한다라는 말을 얘기가 나올 때 그 NCS가 뭔지 이제 노동부에서는 국가 계제자라고 해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사람들이 취업을 갖다 돕는다거나 아니면 은퇴한 사람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때 좀 기술을 가지고 우리의 산업 현장, 이제 카페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서비스업이라는 산업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직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국가의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산업을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고 자 그런데 그러한 바리스타를 엉뚱하게 외국이나 어디 이렇게 가서 돈 많이 쓰지 말고 국가가 딱 기준을 제시할 테니 이거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 NCS 제가 중요한 거는 형광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제 영상에서만이라도 이 용어들을 기억해 두세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다. National Competence Standard다. 국가가 제시한 표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제 자세한 내용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 구조 자체가 능력단이라고 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어려울 텐데 이제 체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 이제 커피 전문가, 커피 관리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바리스타가 있고 또 보링을 하는 커피 추출이 있고 라떼 아트도 있고 에스프레소 추출 운용, 에스프레소 음료 제조, 커피 블렌딩 생두 선택, 로스팅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의 능력 단위, 이른바 부문 중에 로스팅이라고 하는 능력 단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능력 단위란 말은 과목, 로스팅 과목 혹은 부문, 로스팅 부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과목이 로스팅이 있고 그 과목에 우리가 교과서를 생각하면 각각의 파트가 있어서 이제 교과서에 1장, 2장, 3장, 4장이죠. 이제 1장부터 예를 들어 15장까지 있다고 한다면 각각의 장들을 또 보다 관련 있는 것끼리 묶은 것이 파트 1, 파트 2, 파트 3가 되겠죠. 그러한 이제 체계를 세우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체계를 세운 데에서 무엇을 다룰 것이냐라고 할 때 당연히 뭘 다룰까요? 커피 쪽에서는 기술을 다루겠죠. 로스팅을 하는 기술.
그리고 기술은 어디서 나오죠? 손에서 나오나요? 머리에서 나오죠.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술, 지식,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우리가 무슨 산업이죠? 서비스업이죠. 태도입니다. 태도. 이때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탐구를 하는 태도, 어떤 지적 호기심을 갖고 계속 질문을 만들어내면서 자기의 동작을 이해하는 태도, 이런 태도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전문가로서 hospitality, 친절함, 사람들한테 친절함, 전문가로서 양심을 지키고 하는 그런 어떤 직업 윤리,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죠? 위생이죠. 위생, 알아도 태도나 인식이 좋지 않으면 그거 안 해도 돼 하고 무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 태도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NCS에서 학원에서 윤리, 태도를 가리키는 거는 그거는 이 커리큘럼 상에는 없죠. 그냥 직업인 윤리로서 우리가 로스터를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그런 어떤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 그중에 또 하나는 서비스업이라는 것. 내 공간을 찾아오는 사람들, 소비자들한테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소비자를 위한다는 건 단지 얼굴의 미소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른바 정신교육, 의식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얼마나 멋져요. 응? 우리가 여러 선생님 지금 학원을 차릴 필요는 없습니다. 커피는 그래서 매력적이에요. 본인의 공간에서 내가 전문가가 되고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겠다. 거기서 자격증이 부여되는 거. 그게 바로 민간 자격증입니다. 반드시 학교를 빌려서 거대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풀뿌리처럼 아주 작은 마을에 작은 카페에도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양성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카페 주인이 전문가로서 조금 교육에 대한 체계들을 좀 가지고 요 과정을 거쳐라.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로스터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죠? 라고 할 때 국가가 여기에 대답해 준 거예요. NCS의 교재를 읽고 여기에서 제시하는 대로 따라하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거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학술 모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식, 기술, 태도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라는 얘기고, 그래서 카테고라이즈, 분류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쭉 얘기하고 이제 넘어가면 로스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바로 로스팅에 얘기하는 데까지 한번 가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만 더 본다면 이겁니다. 국가의 전문가가 되는 전체의 지식을 모두 다 총괄을 했어요. 그 중에 우리 커피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음식 서비스업 분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의 직업 기술 중에 커피 바리스타들은 어느 영역에 들어있냐라고 물으면 음식 서비스 영역에 어디? 식음료 조리 서비스. 그렇죠? 식음료 조리 서비스라면 뭐예요? 한식, 중식, 양식 하는 거. 그다음에 제과, 제빵이 다 여기입니다. 거기에 칵테일, 커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중에 식음료 서비스. 그래서 요즘엔 어때요? 학원 중에 한솔 요리 학원이나 이런 데가 한 4, 5년 전에는 제가 2015년부터 이제 활동을 이렇게 다른 학원들을 보는 걸 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 한식, 중식, 양식하는 이런 요리 학원에서 커피를 무슨 자격증을 따 그냥 물 붓고 내리면 되지 해서 어떤 전문 영역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솔 요리 학원이라든가 많은 요리 학원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우리가 국가 자격증 과정을 많이 운영을 해서 그 체계 정도 한식, 중식, 양식은 다 국가 자격증, 제과제빵 국가 자격증이잖아요.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내주는 필기 문제를 풀어야 되고 국가가 제시하는 수행 어떤 과제물을 공공된 장소에서 심사위원 앞에서 봐야 되니까 체계적으로 이걸 가르치는 것들이 아무래도 잘 되어 있죠. 그래? 그러면 갈수록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바리스타를 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니 머신 한 대여섯 개 갖다 놓고 우리가 그걸 하자라고 한 거고 퍼스트나 코리아는 이제 IT
그 컴퓨터 학원이죠. 컴퓨터 학원도 국가 기능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이 많잖아요. 이 IT 쪽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와, 바리스타 저거 돈이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국가 계제를 많이 해보면 사람이 돈인 겁니다. 국가의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또 본인의 자부담도 있고 또 자격증 신청을 할 때 또 이제 또 비용을 국가 자격증이 아니니까 바리스타는 협회나 이런 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여러 가지로 수익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컴퓨터를 하는 데에서 층만 바꿔가지고 머신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이 국가 이 NCS와 같은 시스템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바리스타나 이거는 뭐 많이 내려본 사람 경험 있는 사람 데려다 놓으면 커피 추출하는 거 쉽게 배우지 않겠어?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쪽이 퍼스트나 코리아가 시장이 커지니까 이제 좀 경험이 있는 바리스타를 데려다가 거꾸로 기술은 할 수 있지만 이거는 힘드니까 NCS를 공부하라. 직훈 자격증을 따라. 이제 이렇게 거꾸로 NCS에 맞춰서 이론 교육을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누군가와 했는데 무섭답니다. 학원 원장이. 어, 이미 수강생들이 많이 알고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I라든가 검색이라든가 뉴스를 통해서 그다음에 유튜브의 동작이라든가 유튜브의 인플루언스의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막 즐기면서 그러다가 나도 커피를 한번 해볼까 해서 학원에 가봤더니 학원 선생님이 자기보다 더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일들 때문에 지금 커피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여러 선생님께서는 이제 마세라는 강사, 체계적으로 지식을 하는 강사, 그리고 오늘부터 2주간은 로스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음식 서비스와 식음료 서비스, 그렇게 식음료 서비스에 들어가고 식음료 서비스에 또 들어가 보면 모두 식음료 접객, 소믈리에, 와인이죠. 그다음에 커피 관리, 커피에 대한 모든 거, 바텐더, 식공간 연출, 이제 테이블에 꽃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이제 전문가들, 제가 이제 용어가 바로 막 플로리스트, 뭐 이런 거죠. 거기에 이제 커피 관리라고 하는 곳에는 과목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커피 원두 선택하는 거, 볶은 거를 의미해요. 생두 선택과는 또 다릅니다. 생두 선택은 여기 밑에 있죠. 커피 매장 영업 관리, 커피 기계 운영, 에스프레소 음료 제조, 커피 추출 운영, 커피 음료 제조, 커피 매장 운영, 라떼 아트, 커피 로스팅, 커피 블렌딩, 커피 테이스팅, 커피 기계 수리. 최근에 이제 기계 수리라고 하는 이 파트는 빠졌어요. 이제 이거는 좀 그 전에 건데 어, 좀 조정이 됐어요. 기계 수리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거 요게 들어가는 바람에 굉장히 혼란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학원들이 머신 사다가 오버홀 합니다. 보일러 뜯어가지고 바리스타가 할 일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면 좋다. 당연히 알면 좋지만 굳이 안 해도 되는 거고 그 공부하실 때 커피를 더 집중하시면 되죠. 물론 내가 머신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하셔야겠지만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요. 학생들의 로스팅은 이제 로스팅이라고 하는 과목은 로스팅 방법, 로스팅 하기, 로스팅 기계 관리 등 크게 학습법이 3개의 챕터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각각 챕터에서는 로스팅 단계와 방법을 선택하는 것. 어떻게 뽑겠다. 라이트게 뽑겠다. 진하게 뽑겠다라는 공부를 하는 거고 로스팅 하기는 이제 실제 열풍에 따겠다. 반열풍에 하겠다라고 하는 이거 머신을 선택하는 거고 그다음에 로스팅과 맛 조절. 로스팅을 통해서 맛의 표현을 하는 법. 그러니까 열을 세게 주는 거, 패스트 로스팅, 슬로우 로스팅 같은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로스팅의 구조를 알아가지고 어, 얘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겠다. 자, 그러면 요렇게 커피를 어느 정도까지 뽑겠다. 어, 로스팅의 불 조절을 통해서 맛을 표현하는 거를 배우겠다. 그리고 나서 내가 사용한 머신이나 그 공간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청소라든가 머신 관리법을 배우겠다. 이렇게 크게 3개를 배우게 되면 그거를 가지고 산업 현장에 나가서 로스터로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운영할 때 시험도 봐요. 시험을 봐서 60점 이상 통과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다음에 실기도 봐서 60점 이상. 문제는 민간 자격증이니까 누가 한다?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딸 수도 있고, 그러니 저런 구조 때문에 돈만 주면 다 딴다라든가, 또 이거 가지고는 국내 자격증 갖고는 국가 자격증이 아니다 보니 불안하고 왠지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더 많은 돈을 주고 SCA라든가 뭐 GCS라든가 IBS라든가 왜 합니까 그걸? 자, 왜 합니까 그거를?이라고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국가 자격증을 만들어서 열심히 공부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공공적으로 해주든가. 이제 이런 얘기할 때 말이 막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바리스타 자격증을 국가 자격증 해야 되느냐? 바리스타가 국가 자격증 되는 거 보면은 참 멋져 보이기도 하지만 그걸 왜 또 국가 자격증을 합니까? 그냥 편하게 탐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자격증이 되면 그 자격증을 따야만 카페를 열게 한다? 이건 난리 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국가가 인증하는 권위를 받으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글쎄요. 이게 좀 너무 낭만적인 얘기지만 어, 내 공간을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지식과 기술로서 인정받고 친절한 태도로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자격증, SCA 있고 큐그레이더가 있고 제가 큐그레이더를 취득할 때가 거의 2004년, 5년 SCA가 1998년에 나왔고 SCAA가 아마 1982년, SCAA가 1998년 이렇게 될 텐데요. 얼마 안 된 겁니다. 우리가 거기를 맹목적으로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이제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커피를 공부하는 우리 리더들이 이런 어깨 힘을 빼야 되고 쓸데없는 외국 자격증에 대한 어떤 맹신이나 이런 것들을 없도록 해야 됩니다. 얼마 안 됐어요. SCA 뭐 물론 이제 세계 월드 바리스타를 하니까 이제 그쪽의 사람들로 존중하지만 지식은 우리가 훨씬 더 좋다. 예. 자, 이제 이렇게 구조를 해서 아까 이제 그렇게 계속 체계가 가는 겁니다. 로스팅하기 이제 세 개의 챕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좋죠. 핵심 용어들이 나와서 이 단어를 이해하고 우리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가서 뭘 배워요? 가나다라, 기억, 니은 단어를 배우죠. 로스팅에서도 바리스타에서도 테이스팅에서도 용어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렉시콘이라고 하죠. 이런 렉시콘들을 다 이해해서 전도열은 뭐다? 대류열은 뭐다? 복사열은 뭐다? 아시고 계신가요? 그죠? 예전에 처음 로스팅 과정을 할 때 국내에는 SCAE 거를 가지고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SCA 가지고 로스팅 공부를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한심하죠. 과정은 12주인데 선생님도 가르칠 게 없고 학생도 뭐 마땅히 그러니까 이제 프린트 갖다 놓고 전도열 어떻게 온다 이렇게 하고 콩도 볶는데 그냥 이 머신 하나가 귀할 때라 불을 켜는 것, 열을 조절하는 것, 댐퍼를 여는 것, 그리고 콩을 투입하는 것, 콩을 열어서 배출하는 것, 손 대지 않고 얘를 시켜서 체에다가 잘 놓는 것, 그리고 로스팅 끝. 뭐가 빠졌죠? 로스팅이 잘 된지 안 됐는지를 완성된 결과물인 볶인 콩을 가지고 맛을 보고 로스팅이 됐다 안 됐다를 콩을 볶은 사람이 알아야죠. 거기까지 해야 로스팅 공부입니다. 자, 그리고 맛을 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맛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봐서 똑같은 콩으로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콩은 덜 익었다. 그러면 조금 더 불을 준 다음에 빼자라고 하는 거겠죠.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두 번째 했더니만 덜 익은 느낌이 사라졌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또 맛을 봤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덜 익은 느낌이 사라졌는데 조금 너무 맛이 단순하다. 그리고 밍밍하다. 뭔가 산미도 없고 단맛도 없고 그냥 나무 토막 같다. 어떤 사람은 차 같아서 좋다라고 얘기한다지만 이건 커피 같지가 않다라고 하면 뭐죠?
베이크드 된 거죠. 열을 너무 낮게 줘서 탈까봐 걱정해서 낮게 줘서 길게 가니까 덜 익은 것 같은 느낌은 없지만 향미가 다 모두 날아가 버려서 향미 어떤 입안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딱 임팩트하게 집중감이 없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로스팅할 때 첫 번째는 약간 덜 익은 느낌. 그래서 좀 더 길게 갔는데 탈거버 열을 약하게 주는 바람에 아무 맛도 없고 맛이 많이 그 밋밋해졌다 그러면 세 번째 디자인은 뭐라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열을 앞에는 콩이 타질 않을 테니 앞에 열을 좀 세게 주고 마이야르 리액션 구간이 되는 콩이 좀 옐로우나 브라운 쪽이 나왔을 때 불을 한번 꺾어주자. 그러면 앞에는 세게 주고 뒤에는 타는 일은 없겠지. 이렇게 이제 불 조절을 하고 세게 주면서 로스팅 시간을 단축하게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커피 맛을 봤더니만 어때요? 와, 덜 익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두 번째에 비해서 이제 입안에서 이미지가 떠올려요. 과일도 떠오르기도 하고 너티도 떠오르고 입을 감기는 그런 어떤 질감이 꿀을 연상케 하기도 하고 메이플 시럽도 떠오르고 야, 좋은 향미의 정체성들이 다 나타난다. 그리고 생각할수록 이제 어릴 때 뭐를 먹었던 기억도 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커피의 이 제대로 된 우리한테 우리를 사유로 이끄는 좋은 커피가 되는 거죠. 지금 여러 선생님 로스팅의 가장 기본적인 거 다 배웠어요. 로스팅이란 뭐다? 디자인에서 그대로 됐는지를 맛으로 확인하고 다시 디자인을 고칠 수 있는 것. 이게 로스팅입니다. 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동법을 배우고 작동법 배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일본의 후지 로얄, 그다음에 미국의 더람의 카운터컬처, 일본에서 로스팅 배울 때는 있잖아요. 오래 있을 수도 없잖아요. 한 보름 있었는데 후지 로얄 그 로스팅기를 보름 있고 많은 돈을 주면서 한 세 번만 찐 것 같아요. 보름 있는데 12일까지 로스팅 실까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로스팅을 하고 계시는데도 선생님이. 와, 그때가 이제 2000년 전이죠. 1999년 정도인데 너무너무 그 로스팅이 신비롭고 마술 매직인 줄 알았어요. 어떤 콩을 갖다 줘도 저기서만 저 방에서만 들어갔다 나오면, 왜냐면 생두가 밋밋한 게 들어갔다 나오면 그때 얼마나 행복한 향이 나와요. 그래서 야, 커피의 맛은 바로 저 후지로야 직화식 저기서 다 이루어지는구나. 나중에 공부하면서 야, 잘못됐구나. 내가 이 사대주의에 빠져 있었구나. 예? 우리나라로서는 사대주의에 그치지 않죠. 일본과의 문제는 야, 이거 완전 그냥 식민사관이다. 응?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나중에 2014년, 15년, 2000, 그렇죠? 어, 더람의 카운터컬처 커피에 가서 봤더니만, 와, 작동 제작은 일도 아니죠. 결과물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커핑을 했었고, 저는 이제 테이스팅을 좋아하면 커핑을 하고 걔를 다시 뭐가 문제인지 열량을 디자인해서 프로파일링을 한번 그려보고, 데이터가 쌓여서 데이터를 보고 이제 어떤 커피가 왔을 때 첫 로스팅을 어떻게 하겠다는 디자인이 나오는 것. 그리고 한번 해본 다음에 얘를 맛을 바꾸기 위해서 열량과 시간과 이거를 조절하는 것. 열량과 시간 조절하는 것. 그래서 원하는 맛이 만들어지면 그게 바로 로스팅이다. 그러니 앞으로 로스팅 공부는 뭐다? 디자인. 디자인하고 디자인물 점검해서 수정할 수 있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생물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오롯이 다 펼쳐낼 수 있는 것. 그게 로스터입니다. 그러니 로스팅기라고 하는 도구에 매달려서 그거를 존중해 주지, 너무 그거를 존중하고 막 마술처럼 기적처럼 보지 마세요. 걔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걔가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도 한번 볼 텐데. 자, 그래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참 체계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하는 로스팅 과정 중에 크게 학습 1, 2, 3, 1장, 2장, 3장, 그 중에 1장 로스팅 방법 선택하기 하고 1-1 나오고 로스팅 단계 및 방법, 그리고 학습 목표. 얼마나 친절해요. 요게 그대로 슬라이드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나중에 여러 선생님 학원에서
몇 개 강의를 할 때 이거 그대로 갖다 써도 돼요. ACS를 토대로 한 로스팅 교육. 구조는 좋은데 이제 요 내용들은 저는 부족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거를 텍스트를 쓰신 여러 전문가들 다들 그 분야에서 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지만, 예, 조금 텍스트를 최신의 것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너무 그 뭐랄까 사전적인 것들은 이런 어떤 단기의 기술 교육에서는 좀 생략도 좀 하고, 아니면 또 출처도 밝혀가면서, 강약을 조절했으면 좋겠다. 그냥 다 늘어놓으니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자, 여기 앞부분만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세히 읽어볼게요. 자, 로스팅 단계 및 방법을 선택하는 거에서는 학습 목표, 무엇을 배우는 거냐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열원이 생두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화력과 공기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다. 와, 로스팅의 첫 장에 첫 목표가 가장 난이도 높은 얘기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가 열원이 생두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화력과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면 로스팅 다 끝난 거죠. 이게 좀 구조가 잘못됐죠. 로스팅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열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그죠? 사용 용도에 따라 로스팅 단계를 선택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바로 이게 첫 수업부터 드립용은 드립용으로 볶을 수 있고, 에스프레소는 에스프레소로 볶을 수 있다. 뭐 이제 제가 너무 비아냥거렸는데 그게 아니라, 드립용에 따라 커피를 달리 볶아야 되는구나. 에스프레소냐에 따라 또 로스팅을 달리 해야 되겠느냐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거. 생두별 특징에 따라 로스팅 기계를 세팅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참 자칫하면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 초창기 1세대 선생님들께서,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하죠. 에티오피아는 불 조절을 댐퍼를 어떻게 열고 열량을 어떻게 했다 올렸다 내렸다 하고, 콜롬비아 커피일 경우에는 처음에는 댐퍼를 막았다 투입을 해서 열량을 낮게 해서 점점 올라가게 하다가 1차 팝이 들어오면은 오히려 뭐 열을 더 세게 가해줘서 뭐 어떻게 하라. 또 탄자니아 커피를 할 때에는 또 어떻게 하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못된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커피 머신을 가지고 학원 그걸 가르치는 사람한테 매달려서, 아니 선생님 통에 따라서 방법을 다 달리하는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외워야 됩니까? 근데 말은 근사하죠. 코스타리카 할 때 어떻게 해라, 뭐를 할 때 어떻게 해라, 그런 거 없어요. 콩이라면, 생두라면 물성이 다 비슷한 범위에 있습니다. 그냥 똑같이 볶는 거예요. 똑같이 볶고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을 봤더니 좀 덜 익은 것 같다. 얘가 밀도가 세고 콩이 좀 크고 열을 좀 더 주자. 두 번째 조절하는 거예요. 모든 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로스팅을 배우려고 하는 일반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옛날 방식대로 지식을 가지고 막 자기 혼자 즐기려고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안 통해요. 자, 로스팅 프로파일을 재현하기 위해 로스팅 그래프를 판독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로스팅 프로파일을 재현하기 위해 똑같이 재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파일을 이해해서 디자인을 바꾸는 방법을 프로파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맛을 보고 걔랑 똑같이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 그거는 너무 쉬운 거고요. 그리고 왜 쉽냐면 똑같이 될 수가 없어요. 해보세요. 똑같이 되나. 조금씩 다르지만 범위 내에 있는 거죠. 문제는 덜 익거나 타서 얘를 범위 내에 들어가기 위한 조절을 할 때 프로파일을 건드는 거고, 프로파일을 건든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열을 더 주냐? 이게 프로파일을 하는 거예요. 불로 떼는 게 밥 짓는데 변화 주는 거 뭐밖에 없어요? 라면 끓일 때 변화 주는 거 뭐밖에 없어요? 뚜껑 열고 닫고 있죠. 그게 댐퍼예요. 그렇죠. 화력 조절하는 것밖에 없어요. 로스팅도 똑같아요. 화력을 조절하는데 밥 짓는 거랑 라면 끓이는 거와 달리 왜 복잡해 보여요? 콩이 소리가 나잖아요. 구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복잡해 보여요. 복잡하지 않죠? 소리가 나니까 더 땡큐죠. 지점을 알 수 있죠. 우리의 감각으로. 또 콩은 왜 좋아요? 색깔이 변하죠. 색깔이 변하니까 지점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어때요? 콩 볶는 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왜? 색과 소리라는 지표를 주잖아요. 라면 끓여보세요. 소리가 나요? 얘가 라면이 탁 나면은 그때 다 익었다. 그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색깔이 누들이 약간 갈색빛이 나면은 제대로 익은 것이다. 그런 정보가 있으면 라면 끓일 때 얼마나 좋아요. 커피는 있다니까요. 알고 계시잖아요. 로스팅 간단한 거예요. 로스팅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표현하려는 맛과 향에 따라 고온 단시간 로스팅. 이건 패스트 로스팅이죠. 고온 없어도 돼요. 단시간 로스팅 어떻게 해야 돼요? 열을 많이 주는 방법밖에 없죠. 그다음에 저온 장시간 로스팅. 저온 없어도 돼요. 장시간 볶으려면 어떻게 열을 낮춰서 천천히 가야죠. 그죠? 그래 놓고 이렇게 이런 거를 알고 이런 목표를 알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 커피 로스팅에 대한 지식들, 이론들이 쭉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굳이 트집을 잡으려면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왜 괜찮을까요? 어, 검증된 거 썼어요. 거의 다 다행히 최근에 거는 미국 걸 갖다 썼어요. SCA. 여기 이제 책을 쓰시는 분들이 SCA 거를 공부 텍스트를 하시는 분들은 거기를 갖다 놓고 이제 그 사이에 국내에서도 커피 전문 서적이 많이 나와서 여기저기에서 좋은 내용들을 많이 갖다 놓고 이거를 무료로 볼 수 있으니 여러 로스팅하는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부담도 적고 지금처럼 커피를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님이 되시려고 하는 분들은 NCS가 기준을 제시했으니 여기에서 이 수준에서 여기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얘가 다는 아닙니다. 요거를 이제 개선해야 되죠. 그래서 커피 로스팅을 할 때 물리적으로 변하는 데는 색깔이 변한다, 부피가 변한다, 수분이 증발해서 어떻게 된다? 소리가 난다. 그죠? 그다음에 무게도 바뀐다. 무게가 줄어든다. 화학적 변화는 마이야르 리액션이라 그래서 노란 색깔로 바뀐다. 캐러멜 이제 180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멜라노이드니 더 진하게 나오면서 캐러멜 되죠. 멜라노이드 마이야르 리액션과 캐러멜라이제이션의 핵심적인 차이는 뭐예요? 마이야르 리액션은 아미노산과 COH, 탄수화물이 결합하는 거고 캐러멜라이저는 뭐예요? 달고나 설탕이 저 혼자 녹는 거예요. 화학 반응이 아니에요. 열 반응이에요. 자기가 녹아서 색깔이 바뀌죠. 그러니까 어때요? 맛이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그러니 캐러멜라이제이션이 되면 맛이 단순해져요. 마이야르 리액션에 있는 결과물들이 사라지고 그냥 설탕만 녹아내리는 멜라노이드 무거운 것들만 나오니까 향보다는 미각에 반영이 되죠. 이제 또 강의가 되면 안 돼요. 이제 전체적으로 얘는 열원에는 뭐가 있다? 그렇죠. 프라이팬처럼 직접 접촉해서 가는 열이 있는가 하면 대리열, 사우나의 공기처럼 공기가 뜨거워져서 가는 것이 있고 이건 로스팅에서 댐퍼로 준다죠. 다음 복사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왜 햇빛을 받으면 몸이 뜨거워지지? 그거 복사열. 그다음에 뜨거운 거 옆에 있으면 왜 우리 몸이 뜨거워지지? 그것도 복사열. 그러니까 뜨거운 물질에서는 복사열이나 레디에이션이 나오고 빛에서 레디에이션이 납니다. 그래서 적외선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적외선 뭐 스트롱홀드도 적외선이 들어가 있죠. 걔는 열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맥스도 우리나라에서 만드신 분인데 그것도 들어가 있죠. 빛에서 복사열이 나와서 왜 이렇게 스트롱홀더 같은 경우 이제 이 전기로 열도 있고 열풍도 있고 왜 적외선까지 집어넣어요? 복잡하게 만들려고? 아니에요. 로스팅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로스팅 시간을 최대한 빨리 덜 익거나 타지 않고 빨리 콩을 볶아내는 사람이 최고죠. 왜? 손실이 적으니까. 향기 물질의 손실이 적으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 다양한 열량을 줘서 빨리 볶되 조절하는 거를 좀 복잡하게 하더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스트롱홀도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그것이 과학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볶아야지만 콩이 볶이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걸로도 충분히 볶을 수 있고 프라이팬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이 붙어 있는 거, 얘가 열, 뜨거운 데서 나오는 것들, 전도열. 이 의미입니다. 아이고, 제가 이게 너무 오늘 다른 그 정신적인 의식에 대한, 인식에 대한 얘기하느라고 시간을 9시간, 벌써 쉴 시간이 됐는데요. 저도 목이 아프네요. 잠깐 쉬셨다가 8시에 뵙겠습니다.